안녕하세요. 에소 패드 디자이너 박상욱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샌마틴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계속 보여주는 식의 프레젠테이션 할 거면 그냥 포토그래피 과를 가. 나 이번 일주일은 진짜 영어 한마디도 안 해야지, 컬처럴 스터디 다 째야지 이러면 진짜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간을 버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난 졸업 후에 개인 브랜드를 낼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둘 거야. 그래서 나는 CSM을 가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CSM은 가지 마세요. CSM은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프랑스 여자애가 자기 작업물을 자기과 스튜디오에 두고 갔었는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아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생동하는 실사구시적 컨텐츠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샌마틴의 특이한 교육 방식, 예를 들면 방목형 각자도생, 방위명 각계전투, 이런 교육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넓은 초원 위에 촥 풀어놓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 그리고 결과물을 들고 나타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학교 튜터들은 튜토리얼 할 때 뭐라도 실물을 들고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말 하니까 저 1학년 때 튜터였었던 생각나는데요. 이 선생님이 가끔가다 조금 미나기도 한데 그래도 전국은 확실하게 찔러줘요. 이 선생님이 크리 때 우리한테 이런 말 했었죠. 러블리한 이미지 찾아왔지. 그럼 도대체 왜 스케치를 안 해봐? 왜 샘플을 안 만들어봐? 드로잉해.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아. 그리고 만들어봐. 이게 디자이너야. 이렇게 이미지만 계속 보여주는 식의 프레젠테이션 할 거면 그냥 포토그래피 과를 가. 완전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인스퍼레이션을 얻었다, 그러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려보기도 하고 패브릭에다가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직접 재봉틀 앞에 앉아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게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의 애티튜드예요. 물론 아이디어 발전 과정에도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작업 초반에는 이미지 레퍼런스를 찾는 작업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긴 압니다. 근데 두 번째 튜토리얼, 세 번째 튜토리얼 이렇게 계속 튜토리얼 넘어가는데 이미지만 계속 보여주는 그런 식의 스케치볼 가지고 온다, 그럼 분명히 튜터가 한 소리 할 겁니다. 저도 지금은 학생 때처럼 그 정도까지 스케치북 작업을 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진짜 꼭 기억하세요. 프레젠테이션용 스케치북 또는 인터뷰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평가용 포트폴리오는 이미지 나열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패망합니다. CSM의 또 다른 특징, 학교 전체 커리큘럼의 90% 이상이 전부 다 개인 작업입니다. 컬처럴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렉처형 수업이 있긴 한데 이건 진짜 마이너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에세이나 논문까지 마이너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F 받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학년으로 못 올라간다던가 아예 졸업 못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뭐가 됐건 어쨌건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 컬처럴 스터디를 좋아하는 학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 작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 렉처는 렉처야. 짜증나죠. 근데 이 컬처럴 스터디가 짜증나는 진짜 이유는 렉처 자체라기보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제출해야 하는 에세이 때문이에요. 이 에세이라는 게 상상력으로 쓰는 그런 소설 같은 게 아니라 내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학문적인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서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세이를 다 쓰고 나면 맨 뒤에다가 비블리오그래피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다 일일이 밝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 플레이저리즘에 다 걸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학교 측의 취지는 이해하죠. 무슨 CSM이 학원도 아니고 정식 학위를 발급해주는 기관인데 학생들이 아카데믹한 학문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도록 교육시켜야겠죠. 아무튼 이 컬처럴 스터디의 비중은 엄청 작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놔버리게 되면 정말 크나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샌마틴의 커리큘럼은 거의 모두가 개인 작업 시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특별히 영어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어가 정말 잘 안 늡니다. 일주일 내내 렉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받아 적고 필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원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 된 시험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사 과정이 진행되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미친 척하고 나 이번 일주일은 진짜 영어 한마디도 안 해야지, 컬처럴 스터디 다 째야지 이러면 네 진짜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간을 버틸 수도 있어요. 학교 가면 한국 학생들 있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랑만 어울려 다니면 영어 안 써도 되지, 그리고 센터 쪽 가면 한인 슈퍼마켓 있지, 뉴몰든 쪽에 가면 아예 한인타운도 있지.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뉴몰든에서 살면 한국말 한 달 내내 안 쓸 수도 있겠다. 네. 뉴몰든은 간판 자체가 네, 한글로 써진 데도 많고 네, 국밥집도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치과 치료를 좀 받으려고 뉴몰든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갑자기 한국의 내음이 물씬 아무튼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잘 안 늡니다. 그리고 영어를 이렇게 해서 아예 놔버리게 되면 학교 성적도 잘 안 나오고요. 왜냐면 학교 수업 진행 방식이 거의 다가 아니지 뭐 전부 다 1대1 튜토리얼 방식인데 그러면은 튜터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튜터들이 피드백을 줄 텐데 그 피드백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발전도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튜터들이랑도 별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튜터들도 사람인데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이 학생과 뭐 1분 1초라도 대화를 더 길게 하고 싶죠.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면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형성이 되기 어렵고, 그러면은 당연히 튜터들로부터 받는 뭐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업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CSM의 또 다른 특징, CSM은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런 게 트렌드다, 앞으로는 이런 룩에 각광받을 거다, 아니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뭘 잘해야 된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단 1초도 안 가르쳐요. 이런 코멘트는 해요. 지금 너의 디자인은 모던하지 못해. 이런 디자인은 이미 30년 전에 다 죽었어. 근데 이게 트렌드에 대한 언급은 아닙니다. 사람의 미의식이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진보해 나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들의 작업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작업물들이랑 19세기, 18세기 때의 작업물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1950년대 패션이랑 마르지엘라를 필두로, 아니면 뭐 일본 출신 디자이너들을 필두로 뭐 1980, 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런 컨셉추얼한 디자인, 그런 패션들을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트렌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미의식 자체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너의 디자인은 모던하지 못해, 이런 디자인은 이미 20, 30년 전에 죽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트렌드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CSM은 오로지 작업, 그리고 그 작업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그런 학교이지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난 졸업 후에 개인 브랜드를 낼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둘 거야, 그래서 나는 CSM을 가야겠어.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 중 하나라고 하는데 나의 사업적 성공을 당연히 개런티하지 않겠어? 괜히 세계 3대 패션 스쿨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CSM은 가지 마세요. CSM은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CSM의 또 다른 특징, 이거는 교육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현상인데요. 애들이 애들한테 배우는 경우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3대 패션 스쿨이라고 많이들 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다 보니까 네, 뭐 세계 각지에서 날고 긴 애들이 오는 것만큼은 네,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작업물을 보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만큼 경쟁에 빡시기도 하고요. 물론 그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빡치다 보면 엇나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긴 합니다. 제가 졸업 콜렉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거는 아니고요. 니트웨어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 여자애가 자기 작업물을 자기 과 스튜디오에 두고 갔었는데 그 다음날 와봤더니 아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학교에 락카가 있어가지고 그 락카에다가 자기 작업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집에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기 작업물이 다 안 들어갈 경우에는 학교 스튜디오에다가 자기과 스튜디오에다가 이렇게 두고 가는 경우도 네, 있어요. 특히 맨즈웨어를 제외한 위민즈, 니트, 프린트, FDM 이과 학생들은 뭔가 좀 거한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졸업 콜렉션 때 진짜 뭐 거한 걸 좀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 정도 락카는 안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기과 스튜디오에다가 자기 작업물을 두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재수없으면 네, 프랑스 여자애 같은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학교에서 CCTV 켜가지고 그 학생 누구였는지 막 색출해서 발본색원하고 막 그러느냐? 절대 안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빡신 경쟁이 극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생기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작업을 보면서 많이 자극받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네, 뭐 이렇게 배운다는 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네, 뭐 그렇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CSM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거 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